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제 어린이날이죠. 5일 빨간 날에 동작대교 아래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쪽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 짝들은 아무튼 뭐 항상 좋은 소리는 안 하니까,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려견이 세롬이에요. 그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은퇴한 안내견 세롬이를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그때 밝히셨는데, 그 개 버리는 누구 있죠? 그 누구와는 완전히 다른, 아직도 잘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산책도 시키시고 키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호원 세 분이랑 같이 대동을 하셨다고 하고요. 와, 근데 진짜 한강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윤석열 대통령님 마주치게 되면 진짜 엄청날 것 같고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산책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호주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 호주 총선에서 반 트럼프 진영의 좌파 정당이 승리를 했다라는, 저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만 큰 시각에서 이걸 바라봐야 하는데요. 일단은 호주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큰 동맹이죠.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이 된 것도 호주가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좌파 진영의 노동당이 결국에는 승리를 했고요. 호주의 우파 정당인 자유당의 대표 피터 더턴이 일명 트럼프 따라하기 전략을 썼습니다. 이게 근데 완전히 안 먹혔어요. 오히려 그 테무 아시죠? 테무. 중국 쇼핑몰, 완전 저가 쇼핑몰, 질 안 좋은 거. 그 테무를 앞에 붙여서 테무 트럼프라고 조롱까지 당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소식이에요. 호주 총선에서 우파 정당 대표가 전략을 제대로 못 짜서 좌파 진영의 노동당과 녹색당 등에게 패배를 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언론에서는 나오는데요. 미국의 우파 언론인 에포크 타임스에서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호주 총선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공의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계 호주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족들처럼 거기도 중국계 호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베이 동향회라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노동당과 녹색당 모두와 연결된 게 아니냐, 이런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협회 소속의 자원봉사자들이 멜버른 쿠용 선거구에서 독립후보 모니크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투표 방법 안내 카드를 나눠주는 영상이 공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선거하기 전에 참관인이나 뭐 이런 것도 뽑고 투표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사람을 뽑는데 막상 보니까 그 나라 국적이었던 거죠. 이게 호주 사례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요. 이미 있었던 일이죠. 무슨, 멀리 있는 그런, 있었던 일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이 후베이 동향회가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부 소속이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 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동향회의 회장인 지젠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공의 개입은 전혀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고요. 오히려 노동당과 녹색당이 모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단체에 접근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외국의 선거에 그렇게 자원봉사를 앞서서, 그 나라가 앞서서 하고, 호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요. 중요한 건 조치죠. 이미 총선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좌파 진영의 승리로 결국 끝났습니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한 게, 외국의 간섭과 투표 관련 선전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선거 무결성 보장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EIAT라는 기관이 있대요. 여기서 이것을 검토 중이며 추후에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거 무결성 보장 태스크포스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독자 기관이 아니고요, 여러 연방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어떤 큰 액션이 나오는 거를 이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끝나버려서 선거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선거로 보이지만 사실 전쟁인 거예요. 또 이상한 점이 올 2월 말 3월 초에 조사한 여론조사만 해도 호주의 자유국민당 연합의 지지율, 그러니까 우파 진영 쪽의 지지율이 40%였어요. 노동당, 녹색당 이쪽은 28.5%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1.5%나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5월 초에 하는 선거에서 바로 완전히 뒤집혀서 좌파 진영이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꽤 크게 이겼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벌어진 거죠. 벌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되어버린 거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90일간 유예를 해줬고 최우선 협상국 권한까지 줬는데 이렇게 된 게 참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면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가 캐나다 총선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캐나다도 지난 4월 말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좌파 진영의 자유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어디 나라에서는 자유당이라는 이름이 우파이긴 한데 여기는 좌파예요. 자유당이 우파 정당 보수당을 이기고 이번에도 총선에서 여기도 좌파 진영이 이겼습니다. 겉으로 볼 땐 명목이 똑같아요. 반 트럼프로 가야 한다 그거고 여기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호주 여론조사랑 비슷하게 올해 초만 해도 트리도 총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나다의 전 총리인데 이 트리도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사임을 했어요. 말 그대로 못해서 사임을 했어요. 이민 정책 다 실패하고 고물가에 집값 폭등시키고 꼭 한국에 누구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좌파 쪽 지지율이 보수당인 우파 쪽에 무려 20%포인트 넘게 밀렸습니다. 앞에 호주는 11.5% 차이 났었는데 여기 캐나다는 20%가 넘게 차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 정도의 지지율 변동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를 것이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총리로 부임한 마크 카니라는 캐나다 총리인데요.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근데 아주 싸우려고 가는 것 같아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으면 캐나다를 위해 최선의 협상을 끌어내고자 모든 것을 다해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가 의존해온 미국 중심의 개방형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나 완벽하진 않지만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번영을 가져다준 시스템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선거에서는 별일이 없었냐? 아닙니다. 이건 바로 공식적인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유튜버가 의혹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 나라가 선거 개입 시도를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2019년과 2021년 선거에서 개입 시도가 있었고 국민들은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당했다. 캐나다 선거 개입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도 변화하고 있다. 당시 캐나다 집권당은 외국의 선거 개입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조치가 너무 늦었고 기관 간의 협력도 최적화되지 못했다. 이게 공식 자료로 나온 그 멘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걸린 것만 2019년하고 2021년이에요. 걸린 것만. 안 걸린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입을 했느냐 하면 바로 역시 또 호주처럼 이 인구,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170만 교민을 활용해서 캐나다의 반중 정치인을 낙선시킨 것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공식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그 토론토랑 밴쿠버 영사관 쪽에서 이제 작전 지휘 소식으로 있었다고 하고요. 왜냐면 여기가 그 교민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교민 권익 보호를 위해 그런 또 위장하기 위한 교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사관이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작전 지휘소로 활용을 해서 오프라인이 지원될 경우에 지원이 제한될 경우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또 당국의 탐지가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기획을 했다고 하고요. 이 친중 정치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먼저 했고 그 중심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도왔냐? 자원봉사 형태로 도왔다라는 겁니다. 후원금을 기부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형태 이런 걸로 또 외관상 문제없게 처리도 했고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자원봉사 말씀드렸는데 호주에서도 어떤
그게 실행이 됐다고 했죠? 자원봉사. 자원봉사. 말은 좋지만 여러분 자원봉사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중 정치인 낙선 운동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해요. 그 케니치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골수 반중 정치인입니다.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중국 사람 같은데 홍콩 사람이에요. 그 홍콩 사태 때 완전히 거기를 지지하면서 완전 이제 자연스럽게 반중 인사가 된 건데,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뭐 입소문 같은 것도 퍼뜨리고 막 로비도 하고 막 흑색 전선을 하고 막 당선되면 중국 교민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완전히 겁을 주면서 이러한 개입을 조금씩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냥 저가 의혹을 제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캐나다 총선, 4월 말에 있었던 총선에서 좌파 진영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5월 5일, 어제가 아니고 며칠 좀 됐는데, 2, 3일 됐는데, 제가 날짜가 살짝 헷갈리는데, 호주 총선에서도 좌파 진영이 결국엔 또 승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싱가폴도 좌파 진영이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아닌 쪽도 있습니다. 아닌 쪽도 있고, 유럽은 좀 그래도 우파 정당이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좀 이상한 그런 어떤 개입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D&I 털시 게버드나 그리고 FBI 캐시 파텔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내각회의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외국의 선거 개입, 그리고 외국에서 일어나는 선거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없었을 것인가라고 자신있게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나라가 봤을 때 캐나다가 더 중요해요? 호주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 중요할까요? 바로 옆에 있는,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중요한 나라인데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는 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손 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전해드릴 그 국제 소식,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호주나 캐나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국제 소식은 이 정도 전해드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총도 있었고, 제가 이 대선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제 뭐 의총이 있었는데 그 국힘 단톡방에서 굉장히 좀 부글부글하고 부글부글이라는 게 화가 나서 부글부글하고, 누구한테 부글부글하냐? 바로 김문수한테 부글부글하다고 합니다. 어제 뭐 의총에서 권영세, 권성동 뭐 이런 지도부 있죠. 여기서 4, 5일 안에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아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단일화 안 하면 보수 공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김문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개인적으로 좀 왜 이렇게 오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오버하지? 너무 급하게 하나? 물론 단일화 뭐 여러분 지금 조기 대선을 제가 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쌍권이 나와가지고 막 지금 여러분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그 당권은 그 후보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쌍권이 나와가지고 빨리 11일 전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하고, 막 단톡방 뭐 이런 데서도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기분이 안 좋고 당내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이해가 가요.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입장이 이해가 가요. 근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선 의원 7명의 대표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빨리 해야 된다. 뭐 지루한 협상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결과 초래하지 마라. 빨리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라고 하고 그 밑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기고 보자는 식의 반 이재명 연대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통합과 개헌, 거국 내각을 중심으로 가치 연대를 이루는 범보수 중도 세력의 대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국민의힘 사선 의원의 대표가 나와서 한 워딩이 보입니까? 개헌, 그리고 건국 내각을 중심으로 가치 연대를 이루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덕수 측의 개헌 빅텐트로 가자, 한덕수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밖에 누가 봐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한덕수 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안 한다고 한 게 아닌데 뭐 당무 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단일화 추진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쌍권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고 지금 한덕수 쪽으로 조금 힘을 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지도부와 국힘 측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차명진 전 의원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쌍권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당무를 보이콧했다. 후보가 지명한 장동혁 사무총장 임명권을 공식 처리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단일화를 협박 회유하고 있고 이건 당규상 불법이다. 당내 쿠데타다. 당무의 정권은 김문수 후보에게 주어졌다. 그 판단과 방법도 김 후보의 몫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압박하고 그런데 그 압박의 방향이 은근슬쩍 한덕수 쪽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는 계속해서 뭐 이낙연을 또 만나고 오늘 만난대요. 오늘 만난다고 합니다. 오늘 만나고요.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냐? 손학규죠? 네, 손학규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만나서 뭐를 했냐면 역시 또 개헌 이야기 했어요. 개헌 이야기. 3년 이내에 개헌하고 떠난다.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1시간 50분 동안 비공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손학규는 뭐 정대철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내각제 세력이고요. 여기 보시면 내각제 개헌 3년 정부 하면 돕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없죠? 뭐 반박거리 없죠? 내각제 세력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대철은 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정대철. 뭐 아실 겁니다. 진정한 내각 수계고요. 대표적인 내각제 개헌파들입니다. 뭐 이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메신저의 전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대철 이거 보시면 뭐 답이 나오겠는데 정대철 헌정회장 대통령은 행정보다 입법의 달인이 되어서 정치 중심을 국회로 옮겨야 된다. 네, 여러분 지금 정치 중심이 국회가 아닌가요? 민주당 보세요. 지금 정치의 중심이 국회가 아닌가요? 너무 국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중심을 국회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내각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반발 여론이 국민이 내각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크기 때문에 뭐 돌려서 말을 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뭐 책임 총리제, 4년 중임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뭐 이원 집정부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확하게 이 제왕적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참 의아한 게 한덕수 후보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각제 쪽에 개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은근슬쩍 푸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 제가 그냥 정황을 볼 때는 그렇고요. 드러나는 걸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상황이 어제부터 해서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파 유튜버들의 알고리즘 탄핵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멤버십 가입으로 고정 댓글 달아놓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계좌로 계속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채널 계속 성장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호겐 행진 있으면 저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